너 그것도 주택수로 쳐서 주택수 늘어나게 할 거야. 최대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좀 더 내라.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항상 다음 해에 이 세금에 관련된 이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결정하는 세법 개정안은 그 전년도에 발표하곤 하는데요. 올해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세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이 좀 조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면, 자, 현재는 이 소득세, 즉 뭐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죠. 그걸 이제 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부동산에서 관련이 있냐면 양도소득세도 일종의 소득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보면 현재는요, 이 소득세율이 구간별 과세죠. 최저는 뭐 6%에서부터 최고 5억 원 이상 소득을 냈을 때 42%까지 이렇게 6에서 42% 구간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자,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최저 구간은 그대로 6%지만 최고 구간을 좀 분리를 시켜서 5억에서부터 10억까지 구간은 42%, 종전 최고 규정하고 똑같고요. 최고세율하고 똑같고 10억 초과 구간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이 넘는 소득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45%로 세율 구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뒤에도 물론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근데 요번에 양도소득세율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양도세율을 적용을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주택을 팔았을 때 10억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그게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대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세금 늘어난 겁니다. 자,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냥 내가 1억 벌었다고 했을 때 세금으로 7,500만 원 낸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이제 뭐 공제라든지 이것저것 빼면은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세율로만 계산했을 때 이만치 낸다는 겁니다, 세금을. 1억 벌면은 그냥 2,500만 원 남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소득세 구간이 최고 구간이 45% 구간이 하나가 신설됐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종부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보유세의 일환인 종부세의 이율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는 뭐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2.7%인데 이거를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3%까지 최고 세율을 0.3%포인트 올렸고요.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이런 분들의 최고 세율을 과거에는 현행은 3.2%인데 자, 요거를 대폭 상승시켜서 6%까지 올린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7.10 대책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추가된 부분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중과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제 투기 수요들이 법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그게 이번에 법률에 다 담겼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율이 중과가 되는데 2주택 이하의 법인은 3%,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인 법인들은 6%로 종부세가 중과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들은 고령자이거나 혹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을 한해서 종부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공제세율이 최대로 받았을 때 70%였는데 그게 이번에 최대 80%로 늘어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자 공제 부분에서 과거보다 이제 10%포인트 공제율이 인상이 됐는데요. 연령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는 공제율이 20%,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 만 70세 이상자에게는 40% 이렇게 공제율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10%, 20%, 30%였는데 이게 각각 10%포인트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합산 공제 한도가 최대 80%까지 늘어났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종부세 공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의 요지에 특히나 뭐 강남권 같은 데들은 워낙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한 채 갖고 계시는 건데 강남이 이렇게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당장 내가 손에 쥐는 건 없는데 세금 더 내라?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공제를 해줬던 건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종부세 부분에서는 좀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부담 상한 부분인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부담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급격한 이런 세금 부담을 좀 막고자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담 상한이 150%, 200%, 300%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세부담 상한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올렸냐면 150%와 조정지역 2주택이 300%, 또 3주택 이상자가 30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뀐 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세부담 상한이 과거 200%에서 300%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세금 좀 더 내라,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더라도 감안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법인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 기본공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각 개인 혹은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되는데, 그때 공제를 해준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1주택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제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이 6억 원 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법인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과거보다 좀 더 높은 종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역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법 개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미 12.16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때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접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단순하게 보유만 하면 이제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보유와 동시에 거주까지 해야 최대 구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유 10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보유와 거주로 구간을 반씩 나눠서 4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구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도 10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같이 거주도 10년을 해야지만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12.16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이제 법제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요번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각 구간별 세금을 다 늘렸죠. 취득세 늘렸고요. 중간에 종부세라든지 뭐 제한세 같은 이런 보유세도 많이 늘렸고,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할 때 양도세 부반도 올렸어요.
자, 이게 이제 양도세를 올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또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분양권 포함한다는 내용이 참 좀 충격으로 와닿는데,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를 할 때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세 세율에다가 추가로 중과가 10%가 됐고 3주택 이상부터는 20%가 됐었죠. 자, 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3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710 부동산 대책에 역시 나왔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건 밑에입니다. 자, 이 분양권을 주택수, 양도세에서 이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거는 등기를 했을 때 취득한다라고 보통 보죠. 근데 이 분양권이라는 녀석은 아직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권리 상태인 녀석을 가지고 너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너 그것도 주택수로 쳐서 주택수 늘어나게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피해자냐? 내가 1주택을 가지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2주택이 오래됐어. 근데 내가 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다.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해서 이제 새 집으로 이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사를 갈 계획인데,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2주택 상태로 파니까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 발표하자마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법 개정안 나온 이후에 뭐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를 해준다라는 뭐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내가 뭐 주택을 취득하고 혹은 뭐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러한 중요한 변경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권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역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단기 보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싸죠. 일반 뭐 6에서 42% 구간이 아니라 좀 강력한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를 좀 더 올렸어요. 사실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미만을 보유하고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40%였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개정했냐? 1년 미만의 이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70%예요. 30%포인트가 증가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를 했을 때에는 현행이죠. 현행 규정은 기본세율입니다. 6에서 42% 기본세율 구간인데, 자, 요것도 변경을 해서 1년에서 2년 미만에 내가 보유를 하고서 매도를 했다면 60% 양도세 세율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 6에서 42%, 자, 물론 이제는 45%로 늘어나겠죠. 요 구간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택을 보유하고 매각할 때 2년 이상은 보유를 하고 매각해야지 요 구간별 세율 적용시켜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년이 안 되게, 그러니까 1년 넘었다고 2년 안 되고 1년 조금 넘었다고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 60% 맞으니까 요것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 꼭 2년 이상 보유하시고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단기간에 뭐 차익을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나온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역시 이제 6.17 대책에서
법인을 통한 이제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 해서 각종 법인에게 부과되는 어떤 세율이라든지 규제들을 강화시켰는데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으로 주택 양도시에는 이제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2월과세를 허용하는 요건을 조정하겠다. 자, 한마디로 2월과세 적용 대상도 축소를 시키면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사고팔고 하는 거는 세부담을 늘리겠다. 한마디로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도 있어서 뭐 한편으로는 안도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당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그 세법 변경되는 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